안녕하세요. 달쌤의 달달한 수학지도법 달쌤 김지영입니다. 이번 강의는요, 초등학생 자녀를 집에서 직접 가르치시느라고 고민이 생기신 그런 엄마들을 도와드리고자 만든 강의입니다. 첫 번째 시간 주제는요, 바로 초등학교 1, 2학년 저학년 덧뺄셈 연산인데요.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학생들이 초등학교 1, 2학년 때 덧뺄셈 연산 잘하면 어머니들 어떤 생각하시나요? 와, 우리 애가 앞으로도 수학 되게 잘하겠지? 이런 기대를 하게 되시죠. 그렇지만 생각보다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 많이 생깁니다. 학년 올라갈수록 더 그래요. 왜 그럴까요?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덧뺄셈 연산할 때 익혀야 되는 핵심적인 능력이 있거든요. 그걸 놓치고 단순하게 계산만 익혔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떤 핵심적인 능력을 꼭 익혀야만 나중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십진법의 자리값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수를 리그루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것들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이걸 키워줄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수를 배울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수를 세는 것이죠. 아이들은 수를 세면서 수의 이름도 알게 되고요. 수를 읽고 쓰는 것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수를 세는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익혀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십진법이라는 수체계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자리값의 개념이 만들어지는 것인데요. 이걸 말로 가르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십진법이라는 수체계가 어떤 건지 한번 보실까요? 십진법이라는 건요, 한 자리에 쓸 수 있는 수, 그러니까 1의 자리에 쓸 수 있는 수, 10의 자리에 쓸 수 있는 수가 생각해 보시면 0부터 9까지 총 10개의 수가 한 자리에 쓸 수 있는 수입니다. 그리고 자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자리값이 10배가 커지는 그런 수체계가 바로 십진법 수체계인데요. 이것들을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수를 세는 활동입니다. 그냥 1부터 시작해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올라가죠. 그리고 99하고 100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1부터 시작해서 수를 100까지, 1000까지, 수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10,000까지 이렇게 세보는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은 이런 십진법의 수체계하고 자리값의 개념을 알게 됩니다. 몸으로 체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요,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해주시고 억지스럽게 아이들이 지겨워하는데도 막 강요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수학이라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지겨운 과목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아이들 기분 좋을 때 엄마하고 놀이하듯이 같이 즐기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를 세는 단순한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은 이 중요한 것을 알아갑니다. 십진법의 수체계요. 그리고 자리값의 개념이요. 이것들이 잘 자리 잡으면 나중에 연산뿐이 아니라 많은 것들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꼭 명심하시고요. 아이들한테 막 강요하지는 마시되 같이 즐기면서 수 세는 활동 열심히 해보시면 좋습니다. 수를 배우면서 수 세기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일상의 덧뺄셈 상황을요, 식으로 표현해 보는 겁니다. 이거는요, 사실 저학년 때는 굉장히 쉽지요. 그런데 곱셈이나 나눗셈을 배우면 그 상황을 또 식으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분수하고 소수를 배우면 분수, 소수를 이용해 가지고 또 각종 연산 상황을 식으로 나타내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하게 되거든요. 이게 중고등학교에 가면은요, 방정식과 함수의 활용 단원하고 연결이 되는데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하고 제일 싫어하는 그런 단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들께서 알고 계셨다가 이렇게 식으로 표현하는 그런 단원이 나중에는 아이들한테 굉장히 짐이 될 거다. 이걸 좀 알고 계시고요. 그런 단원이 나올 때 어렸을 때부터 차곡차곡 찬찬히 실력을 좀 쌓아놓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덧셈 상황으로 표현되는 것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첨가, 합병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렇게 한자어로 나와가지고 좀 어렵지만 되게 쉬운 상황입니다. 사탕이 3개 있는데 친구가 1개를 더 줬습니다. 이게 바로 뭔가가 더 더해지는 첨가의 상황이고요. 이런 거는 덧셈식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3 더하기 1 이렇게 표현하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덧셈 상황 볼게요. 빈병 모으기를 하는데 나는 3개 모았고 동생은 1개 모았습니다. 모두 몇 개 모았나를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모아서 더해야 되겠죠. 이런 것이 바로 합병의 상황이고요. 그럴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3 더하기 1 이렇게 덧셈식을 만들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이 뺄셈식으로 만들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뺄셈 상황은요, 제거, 비교, 등화 이렇게 세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사탕이 3개가 있는데 친구에게 1개를 줬습니다. 몇 개가 남았을까? 이런 문제를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요. 내가 3개 있었는데 1개가 없어졌죠. 이런 상황이 바로 제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빈병 모으기 하는데 나 3개. 동생은 1개, 아까랑 똑같지요. 그런데 내가 동생보다 몇 개 더 모았나 이걸 알아보려면 이게 바로 뺄셈으로 표현되는 상황인데요. 둘을 비교하는 상황입니다. 내가 동생보다 몇 개 더 많은가? 3개에서 1개 빼야지 알 수 있는 거지요. 이래서 뺄셈 상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빈병 모으기 하는데 똑같습니다. 나는 3개, 동생은 1개. 그런데 동생이 몇 개 더 모아야 나와 같아지는가?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도 뺄셈이 필요합니다. 나와 같아지려면 동생이 몇 개 더 모아야 되나? 같아지려면 등화의 상황입니다. 같을 등자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3 빼기 1 해야 2개가 더 있으면 동생이 나와 같아지는구나. 이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제거, 비교, 등화. 이렇게 세 가지 상황이 바로 뺄셈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이렇게 느끼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당연히 이런 용어 같은 거는 어른들에게도 어렵죠. 당연히 중요한 거 아니고요. 그 상황을 아이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강의 초반에 말씀드렸던 거 있죠. 초등 저학년 연산의 핵심은 바로 이렇게 2가지입니다. 십진법의 자, 릿, 값, 그것을 이해하는 거, 몸으로 체득하게 하는 거, 그리고 하나가 바로 수를 리그루핑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거는 앞에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리그루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리그루핑은요, 다시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루핑, 묶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수를 다시 묶는 거예요. 재구성한다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다시 이렇게 갈라놓는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10을 2와 8로 갈라놓는 거, 아니면 36을 10개 묶음과 낱개로 이렇게 갈라놓는데 10개 묶음 3개와 낱개 6개로 놓을 수도 있지만 10개 묶음 1개와 낱개 26개로 놓을 수도 있는 거, 이런 것이 바로 간단한 리그루핑의 예입니다. 그러면 사실 중요한 것은 리그루핑 한다는 자체가 아니라 리그루핑을 하는 목적입니다. 리그루핑은 도대체 왜 해야 되는 걸까요? 사실은 여러 가지 연산 그런 단원 있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하기. 그 단원을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도 계산해봐라, 저렇게도 계산해봐라 막 이러는데 사실 그 단원의 핵심은 뭐냐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수를 재구성해서 쉽게 연산을 할 수 있다. 그걸 가르쳐주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수라는 것이 덩어리로 있지만 내가 계산하기 편하게 이렇게 쪼갤 수도 있고 붙일 수도 있고 이런 능력을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편하게 계산하라고 그 단원이 생긴 건데 사실은 아이들에게 좀 그 단원이 짐스럽게 되어 있죠. 왜 그런가요? 리그루핑 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리그루핑 하는 걸 강요받았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내가 원해서 리그루핑을 해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자, 56을 내가 리그루핑을 할 건데 이유는 뭐냐? 이 계산을 쉽게 하고 싶어서입니다. 자, 56하고 29를 더 할 건데요. 받아올림도 있고 이거 좀 복잡한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얘를 56을 50과 6으로 리그루핑 하는 겁니다. 다시 재구성, 갈라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 56 더하기 29를 하는 대신 50과 6으로 잠시 갈라놓고 요거 먼저 더한 겁니다. 그러면 79가 되죠. 79에 이제 아까 갈라놓은 6을 더 더해주게 되면 85가 되는 거죠. 내 맘대로 쉽게 계산하고 싶어서 리그루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리그루핑을 하는 거는요, 이렇게 56을 50 더하기 6으로도 갈라놓을 수 있지만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56을요 60 빼기 4로 재구성할 수도 있는 겁니다. 리그루핑을 할 때요, 무조건 56 그러면 50과 6 아니면 40과 16 이렇게 덧셈으로만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좁은 사고입니다. 이렇게 리그루핑을 할 때 뺄셈으로도 만들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56 더하기 29 아까하고 똑같은 계산을 할 건데요. 나는 56을 60 빼기 4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등호가 있다는 말은 얘랑 얘랑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56 대신 얘를 사용해도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56 더하기 29 할 건데요. 자, 60 빼기 4 써주고요. 29를 더해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둘이 더해주는 게 계산이 훨씬 쉽다는 거죠. 둘이 더하면 89가 되겠죠. 여기서 빼기 4 해주게 되면 85. 이렇게 계산을 쉽게 하라고 리그루핑을 하는 겁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자, 17을 16과 1의 합으로 나타냈습니다. 리그루핑 한 건데 이유가 뭐냐? 계산을 편하게 하고 싶어서입니다. 어떤 계산을 해야 되느냐? 요거였어요. 46 더하기 17을 할 건데 여기 1의 자리가 6입니다. 6에서 여기 17을 빼려고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조금 번거롭죠. 받아내림 해야 되고. 그래서 받아내림 하는 대신 나는 어떻게 할 거냐. 자, 17에서 여기 7, 1의 자리를 6으로 바꿔주는 대신 하나를 띄워놓은 거죠. 그쵸? 그래서 17을 16 더하기 1로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면 46에서 17을 빼야 되는데 46에서 일단 16 빼주고 1마저 더 빼주면 그게 바로 17을 뺀 게 되겠죠. 자, 그래서 46에서 16 빼면 30 됐고요. 여기서 1 빼주면 29 이렇게 만들어서 계산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리그루핑을 하는 것은 나 편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리그루핑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그냥 계산을 쉽게 하느냐 마느냐 여기서만 차이가 나는 게 아닙니다. 초등학교 때 그냥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연산 리그루핑 못해도 그냥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서 문자가 들어간 식을 다룰 때도 리그루핑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특히 고등학교 때 가면은요, 내 마음대로 식을 잠깐 모양을 바꿔놨다가 다시 원상복귀 시켜놔야지만 문제가 잘 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리그루핑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수에 대한 유연성, 자신감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진 친구들은요, 나중에 그렇게 식을 바꾸는 데서도 자신감과 유연성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수에 대해서 경직된 마음을 가지면요, 나중에 그런 능력도 쉽게 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리그루핑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어머니들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렇다고 아이들에게 강요를 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아이들이 힘들어할 때 좀 도와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어쨌든 리그루핑 정말 중요한 거다. 이거를 어머니들께서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달셈 정리 시간입니다. 자, 오늘 어떤 내용 말씀드렸는지 정리 한번 해볼까요? 초등학교 저학년 덧뺄셈 할 때요, 단순 계산에만 집중하셔선 절대로 안 됩니다. 아이들이 십진법의 자리값을 몸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수색이 재미있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수를 리그루핑 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해결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나요? 큰 수의 덧뺄셈을 할 때, 그리고 곱셈, 나눗셈 등 나중에 학년이 올라가서 연산을 할 때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얘기는 점점 더 과정을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 잠시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등호의 상용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등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덧셈식과 뺄셈식 서로 바꿀 수 있다는 거는 알고 계실 텐데요. 이것이 응용 문제를 풀 때 얼마나 만능 열쇠가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실제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